여러분, 만약 우연히 마주하게 된 운명을 쥔 남자가 당신에게 3번의 데이트라는 거래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욕망, 후회, 그리고 그 대가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이경희,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지 30년. 남들은 그녀를 보고 성공한 여자라고 했다. 곱게 나이 들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으니까.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은 늘 공허했다. 찬란했던 20대 퀸카 이경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가끔씩 끓어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탈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흔들었다. 단 한 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한 남자와의 위험한 거래. 그날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았다. 아니,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문을 열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욕망에 관한 기록이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 경희는 식탁에 아침 식사를 정갈하게 챙기고는 남편과 딸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과 딸의 식사로 시작됐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 마치 잘 짜여진 시계 부품처럼. 그녀는 그렇게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해왔다. 남편이 하품하며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는다. 아, 오늘도 야근이라니. 진짜 이놈의 회사 사람을 갈아 넣는구만. 여보, 그래도 아침은 든든히 먹고 가야지. 상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준다. 됐어. 속 안 좋아. 그냥 대충 먹고 갈게.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엄마, 나 오늘 아침에 회사 부장님 면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대충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고 현관으로 나간다. 지민아, 그래도 아침 좀 제대로 먹고 가지. 됐어. 엄마, 나중에 봐.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식탁에 남겨진 경희. 차려놓은 밥은 그대로다. 그녀의 표정이 쓸쓸하게 변한다. 그녀의 완벽한 밥상에는 항상 그녀만 덩그러니 남았다. 완벽한 주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녀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가꿨다.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자기 관리. 하지만 오늘 그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날 오후, 경희가 옷장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평소 입지 않던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래, 이 원피스 아직 나한테 잘 어울리네. 나 예쁘지? 이리저리 살피고는 경희는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평상시 같으면 옷을 대충 입고 나가지만 오늘은 기분을 전환할 겸 새 원피스를 입고 차를 몰고 간다. 오늘은 나한테 좀 투자하자. 하지만 그녀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마트가 아니었다. 30년 전 대학 시절의 퀸카 이경희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마트로 향하던 길. 차를 탄 경희가 신나는 음악을 틀고 운전하고 있다. 창밖의 풍경은 낯설지만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엄마, 혹시 아빠 지갑 못 봤어? 아빠가 회사에서 서류 작업해야 하는데 지갑이 없어졌대. 경희가 답장하려다 잠시 한눈을 판다. 그때 앞차가 급정거한다. 기이 가는 급정거 소리와 그리고 쾅 하는 둔탁한 충돌음이 들린다. 어머나 세상에.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앞차에 찌그러진 보니처럼 그녀의 완벽한 일상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있다. 놀란 경희가 차에서 내린다. 앞차는 흠집 하나 없이 번쩍이는 최고급 외제차다. 그런데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 그때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린다. 그는 정근석. 수백억의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듯이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차를 한 바퀴 둘러본다. 이경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 정근석 경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한다. 이거 참 2차 수리비 그쪽 차 팔아도 안 될 텐데. 정근석이 경희를 빤히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혀를 찬다. 그의 얼굴에는 난감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경희를 훑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경희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다. 경희가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를. 보험은 무슨 이런 차는 보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근석이 차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경희를 다시 바라본다. 순간 경희의 몸이 움찔한다. 정근석이 말을 이어간다. 저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경희가 고개를 들고 방법이요? 어떤 말씀을? 정근석이 미소 지으며 저랑 3번 데이트를 한다면 수리비는 물론이고 그쪽 차까지 고쳐드릴 수 있는데. 라며 말을 흐린다. 처음에는 데이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 경희는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는 손가락으로 으리으리한 호텔 간판이 빛나고 있는 곳을 가리킨다. 경희는 호텔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의 말과 손가락 끝을 보며 경희는 혼란스러웠다. 남편과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교차했다. 하지만 정근석의 다음 한마디는 그녀의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정근석이 차분하게 일단 차는 한쪽으로 옮길까요? 경희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경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그때 견인차가 도착해 차를 끌고 가고 그녀는 더는 도망칠 곳도 없다는 듯 이미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남편에게는 오늘 좀 늦는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오랜 친구인 김혜정을 팔아서 그 거짓말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울 복선이었다. 정근석의 뒤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선 경희가 멍하니 서 있다. 정근석이 샤워 가운을 건네주며 먼저 씻을래요? 경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샤워실로 들어간 경희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퀸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잊혀진 퀸카. 그때 샤워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벌거벗은 채 정근석이 들어왔다. 그의 몸은 중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보이는 남자.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직 경희에게만 향해 있다. 경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여기 왜? 정근석이 부드럽게 다가와 경희의 몸에 비누칠을 해준다. 오랜만이죠? 당신 잊고 살았을 텐데 긴장 마세요. 오늘은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저 경희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잊힌 자아를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잊혔던 신경이 다시 깨어났다. 죄책감은 아직 조용했고 감각만 시끄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늦은 밤 경희가 집에 돌아와 대충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 상수가 다가와 그녀의 몸을 끌어안는다.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늦었네 김혜정 만났다며. 경희가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하느라. 그때 상수의 손이 경희의 가슴으로 올라온다. 경희는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낀다. 하지만 미안함에 그를 받아들인다. 분명 몸은 남편과 함께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와 있었던 장면들로 가득했다. 그가 속삭였던 말, 그의 뜨거웠던 몸. 낯선 감각이 그녀를 지배하며 몸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경희가 혼잣말로 미쳤어, 미쳤어.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낯선 흥분과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초조해졌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다. 절친 혜정과 경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너의 남편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자기 부인이랑 만났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려고 했다나? 참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희의 표정이 굳는다. 경희가 당황해하며 아, 혜정아,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냥. 김혜정이 단호하게 경희야, 너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경희가 애써 웃으며 아니, 별일 없어. 그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경희는 혜정의 예리한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그녀의 거짓말이 조금씩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때 정근석에게서 문자가 온다. 두 번째 미션. 원피스만 입고 오세요.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 것. 이렇게 쓰여 있었다. 경희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중독된 것처럼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제안에 그녀는 결국 순응하기로 한다. 경희가 차를 몰고 있다. 정근석의 차가 옆으로 다가와 경적을 울린다. 경희가 차를 주차를 하고 정근석의 차에 올라탄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길에 접어들자 정근석이 운전을 하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한적하죠? 이런 길이 좋아요. 사람의 소리가 작아지니까. 그러면서 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 정근석이 미소 지으며 안 입었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근석의 손은 엉덩이로 옮겨졌고 이내 그는 자신의 지퍼를 열었다. 정근석이 경희의 손을 잡고는 여기 잡아봐요. 그녀는 놀랐지만 흥분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속으로 되뇌이고는 멍하니 그것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넘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이젠 그의 노예가 된 듯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그녀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이 마지막 데이트이군요. 이번 미션은 1박 2일입니다. 경희는 문자를 읽으며 혼자 말을 한다. 이거 끝나면 끝낼 거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경희는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준다. 상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경희는 애써 밝게 웃어 보이며 그냥 여보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경희는 남편에게 온갖 애교와 서비스를 보냈다. 마지막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이별에 대한 예감 때문일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도 돼? 창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창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그는 아내가 거짓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투명스런 목소리로 친구. 김혜정. 이번에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경희는 당황해하며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창수는 짧게 침묵하고는 그래, 잘 다녀와. 창수는 경희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결국 그는 허락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다정해졌다. 그 다정함의 뒤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리조트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화려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리조트는 그녀에게 젊은 날의 잔상을 돌려줬다. 조명은 부드럽고 침대는 무너져도 좋았다. 그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경희와 정근석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눈다. 경희는 그에게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는다. 경희가 정근석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물어본다. 회장님은 저를 왜 만나세요? 정근석이 경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리게 하거든. 욕망을 감추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흥미로워. 경희가 황홀과 오해 사이에서 다시 물어본다. 정말 절 사랑하나요? 정근석이 미소를 짓고는 경희의 물음에 대답을 회피하며 당신은 아름다워 세상에 참 귀한. 정근석이 말끝을 흘려보낸다. 소유와 사랑은 닮았고 그래서 자주 혼동된다. 경희가 정근석의 품에 안기며 나 다시 살고 싶었나 봐요. 내가 나였던 때로. 정근석이 경희를 살포시 안으며 그렇게 살면 되지. 그의 말은 가벼웠고 그녀의 믿음은 무거웠다. 돌아오는 길 경희는 눈물을 흘린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일탈일까?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그날 이후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삶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허전한 구멍이 생겼다. 경희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한다. 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지? 그녀는 밤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고 지웠다. 욕망은 한때의 불꽃이고 대가는 오래 탄다. 1년이 지나도 그녀는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한편 정근석의 사무실에서는 느긋한 표정으로 그가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변함없이 부자였고 변함없이 수집가였다. 정근석이 비서와 함께 태블릿을 보고 있다. 그 태블릿에는 경희의 사진이 가득하다. 정근석이 태블릿을 닫으며 비서에게 말을 한다. 흠이 정도면 됐어. 슬슬 정리해야지. 회장님, 그분이 계속 연락을 하려 하던데. 그 말을 듣고는 정근석은 피식 웃는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내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욕망이 재미있었을 뿐이야. 이제 흥미가 떨어졌으니 다른 작품을 찾아봐야겠군. 정근석이 태블릿을 다시 스크롤한다. 화면에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 나타난다. 경희의 딸, 지민의 프로필이다. 정근석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진다. 그러는 가운데 경희의 집에는 불길함이 감돌고 있었다. 경희가 잠든 남편 옆에 누워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고 경희는 휴대폰을 확인한다. 발신자는 딸, 지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경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딸 지민이의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오늘 아빠랑 같이 쇼핑몰에 갔는데 되게 멋진 아저씨가 자꾸 나 쳐다봐. 근데 아빠가 그 아저씨를 보더니 얼굴이 굳는 거야. 그 아저씨 이름이 정근석이래. 경희가 깜짝 놀라며 거의 속삭이듯 한마디 내뱉는다. 안 돼. 경희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경희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그녀의 욕망은 파멸의 덫이었다. 그 덫에 걸린 것은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에게 노란할 운명에 처했다. 욕망의 대가는 언제나 생각보다 비싸고 너무나도 잔인했다. 끝은 언제나 시작과 닮아 있다. 1초의 망설임이 삶을 바꾸듯 1초의 결심도 삶을 바꾼다. 누군가는 오늘도 묻는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라는 속삭임에 어떤 값을 지불할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연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